네, 안녕하세요. 런업TV 송PD입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업커밍 앤 뉴 릴리즈 러닝화는 바로 브룩스의 하이페리온 2, 하이페리온 GTS2입니다. 하이페리온 2와 하이페리온 GTS2는 브룩스에서 제품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들고 있는 게 이제 하이페리온 2고요. 좌측에 있는 게 하이페리온 GTS2예요. 얼핏 보기엔 디자인이 너무 비슷하죠. 이 하이페리온 2는 하이페리온 맥스 2와 비교했을 때 입문용, 그러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다양하고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러닝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리뷰해드렸던 이 하이페리온 맥스 2는 또 하이페리온 2와는 다르게 조금 더 반발력이 있고 조금 더 이 스택 하이츠가 높고 좀 더 트레이닝에 집중화되어 있는 슈퍼 트레이너란 말이죠. 풀코스 레이스를 대비하기 위한 집중력 있는 훈련, 이런 걸 할 때 또 이 하이페리온 맥스 2가 제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 정도 아시고 이 제품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룩스에서 개발을 할 때 목표로 한 게 있습니다. 에브리데이 스피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두 단어의 조합입니다. 일반적인 러닝화의 포지셔닝에는 여러분 에브리데이, 이지런, 리커버리런 하는 그냥 편하게 신는 쿠션화 라인업이 있고요. 레이싱화처럼 패스트 러너들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 기록을 앞당기기 위해서 혁신의 집합체 같은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러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일반적인 러너들 중에도요, 스피드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경량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가의 브랜드를 대표하는 러닝화 라인업에 경량한 모델들이 있어요. 이제 러닝을 이제 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쿠션화 라인업들이 강하게 있단 말이죠. 쿠션감은 굉장히 좋고 충격 흡수도 잘 되고 요새는 이제 소재가 좋아져서 반발력도 좋아졌어요. 그런데 입문용 러너들을 위한 러닝화를 보면 중량이 무거워요. 뭐 한 260, 270, 280g까지 올라간단 말이죠. 러닝의 즐거움과 재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바로 중량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근력이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벼운 건 다 비싸고 좋은 라인업이 있고 초보용으로는 조금 더 무겁고 쿠션감이 있는 것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브룩스는 에브리데이 스피드로 잡은 거예요, 여러분. 포커스가 어디에 있다? 경량에 있다. 이 하이페리온 2에 사용된 미드솔이 바로 제가 지난주에 업로드 해드렸던 하이페리온 맥스 2와 동일한 DNA 플래시 버전 2, 하이페리온 엘리트 4에 사용되어져 있는 질소가 주입되어 있는 DNA 플래시 버전 2 버전이 그 라인업의 가장 아랫단에 있는 하이페리온 2에까지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로 인해서 어떤 장점을 얻냐면요, 여러분, 일단 미드솔의 두께가 이 리어프 쪽은 33mm, 그리고 포어프 쪽은 26mm, 그래서 오프셋은 8mm입니다. 이 하이페리온 2는 하이페리온 맥스 2에 비해서 이 리어프 쪽은 2mm, 그리고 포어프 쪽은 4mm가 높이가 낮아요. 이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소재는 같은데 스택 하이츠의 높이가 조금 더 낮다. 두 번째는 오프셋이 얘는 8mm다. 하이페리온 맥스 2는 6mm였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뭐냐면 오프셋이라는 거 이제 리어프과 이 포어프 쪽의 높이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8mm가 난다는 거는 뒤에 높이가 높고 아래쪽이 낮은 거예요. 러닝화가 앞으로 이렇게 살짝 기울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또 미드솔의 차이가 뭐죠? 하이페리온 맥스 2는 중간에 스피드볼트라고 하는 페바 X 소재로 만든 플레이트가 삽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페바 X 플레이트를 넣기 위해서 상층부와 하층부에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이 하이페리온 2는 간결합니다. DNA 플래시 버전 2로 하나의 미드솔이에요. 중간에 구분되어 있는 절개선이 없다. 그리고 안에 플레이트도 삽입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중량을 줄였다. 그리고 이 DNA 플래시 버전 2의 속성은 DNA 플래시 버전 1에 비해서 10% 정도 반발력이 개선이 됐다고 하고요. 중량이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하이페리온 맥스 1이 가지고 있었던 좀 더 장거리를 달렸을 때 발바닥이 아픈 것 같은 그 느낌, 이런 것들에서 탈피했다. 스택 하이즈가 낮다고 해도 이 미드솔의 속성은 변하지 않거든요.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이 포어프 쪽에 스택 하이즈의 높이가 3mm 정도가 낮기 때문에 하이페리온 맥스 2에 비해서는 튕겨주는 느낌이 덜하긴 합니다. 그래도 아주 충분한 반발력과 DNA 플래시 버전 2가 갖고 있는 이 소프트함, 이런 거는 충분히 느낄 수가 있다. 두 번째가 에브리데이 스피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깅하고 펀런, 이지런,
이런 거를 하실 때 신어도 군더더기가 없어요. 외국에서는 이 제품이 굉장히 이제 다재다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좀 달려볼까 하면 그냥 달릴 때 쉬어도 좋고, 일상용 에브리데이용으로 써도 충분히 코디에서 신기 좋은 정도의 이제 디자인을 갖고 있다. 딱 봤을 때는 어떤가요? 하이페리온 맥스2랑 비슷하죠? 근데 소재가 약간 다르긴 합니다. 브랜드에서 얘기하기로는 발등을 아주 포근하게 잘 감싸주면서 견고하게 지지해준다. 지난번 하이페리온 맥스2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피드와 서포트 이 둘을 만족시키기 위한 어퍼를 고민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하이페리온 2에도 적용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어퍼의 두 번째 특징이 브리더빌리티, 통기성이 굉장히 좋아요. 엔지니어드 메쉬가 발등을 포근하게 감싸면서 견고하게도 잡아주지만 달릴 때 통기성도 굉장히 좋아요. 브룩스의 노하우 이런 것들이 이 제품에 그대로 접목되어 있다. 다음은 이제 설포인데요. 이 어퍼와 연결되어 있는 이 설포가 하이페리온 맥스2는 니트텅이 접목이 되어 있다. 그 니트텅이 마치 컴프레션 에어처럼 발을 내측부터 외측까지 그다음 발등까지 감싸서 견고하게 락다운을 시켜주는데 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하이페리온 2는 그 니트텅이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설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포에는 슈레이스가 발등을 압박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얇은 패딩이 들어가 있어서 아주 일반적인 설포의 모습을 갖고 있고요. 대신 중량은 낮추기 위해서 얇은 소재의 설포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중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 내측에만 스트레치성이 있는 패브릭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외측에는 고정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포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신으실 때 안쪽에 고정하는 스트레치 원단이 있으니까 그걸 잘 피해서 발을 넣으셔야 되고, 그 후로는 좌우로 움직임이 적다. 하지만 하이페리온 맥스2처럼 니트텅이 꽉 잡아주는 그런 느낌하고는 이제 전혀 다른 경험을 보여준다. 네, 다음은요, 이 카라 부분하고 이 힐 카운터 쪽 패딩 이 부분도 딱 보시면 하이페리온 맥스2랑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좀 더 가벼운 러닝화를 찾는 초보 러너들, 입문용 러너들을 위해서 이 하이페리온 2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물려받았지만 하이페리온 맥스2만이 갖고 있어야 되는 특성, 이런 것들은 이제 하이페리온 맥스2만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하이페리온 2에는 기본적인 러닝화의 본질 이런 거에 굉장히 충실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페리온 맥스2와 딱 보셨을 때 어떠세요? 베이스의 면적이 하이페리온 맥스와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딱 신었을 때 마치 하이페리온 맥스2를 신은 것 같은 어퍼의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밑에 미드솔의 느낌은 하이페리온 맥스2와 하이페리온 2가 느낌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논외로 하고, 이 어퍼의 착화감만 놓고 얘기를 하면 하이페리온 맥스2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 발브레 너비 같은 것도 약간 여유가 있고요. 발등의 높이도 굉장히 소프트하게 잘 잡아줍니다. 두 번째가 이 아웃솔을 덮고 있는 이 포어프 쪽에 이 블랙 컬러로 되어 있는 러버의 면적이에요. 하이페리온 맥스2와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조금 더 러버의 면적을 넓혔죠. 앞에 포어프 쪽은 거의 다 블랙 러버로 되어 있고요. 이 러버의 두께도 두꺼워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경량의 내구성이 있는 러버를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또 브룩스의 본사가 시애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디자인드 인 시애틀 이렇게 해서 디자인이 시애틀에서 했다. 그리고 이 리어프 쪽에 있는 이 네온 컬러 있죠? 이 네온 컬러가 이제 바로 이 경량 러버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시면 하이페리온 맥스2와 유사하게 이 중족부 아치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DNA 플래시 버전 2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요. 대신 포어프 쪽과 리어프 쪽에 지면과 접지되는 부분은 경량 러버를 사용했다. 슈레이스가 하이페리온 엘리트 4, 하이페리온 맥스2, 드디어 하이페리온 2까지, 그 다음에 하이페리온 GTS2까지 오돌토돌한 돌기가 있는 슈레이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레이스를 할 때 신발끈이 풀려가지고 난처한 상황을 겪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지 않도록 슈레이스를 채택하는 것 역시도 브랜드가 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급 모델들이 쓰는 슈레이스가 채용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페리온 GTS2는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 궁금하시죠? 이 브룩스는요, 여러분, 대중적인 러너들이 신는 러닝화를 기획을 할 때 중립 러너들을 위한 쿠션화 라인업을 가장 기본으로 설계를 하고요. 걔를 설계를 할 때 스테빌리티 안정화 모델을 같이 설계해요. 중립 러너와 이런 안정화를 필요하는 러너들이 있다, 많다.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안정화를 만들어야 된다. 모델명 뒤에 GTS가 붙는 건 안정화 모델을 같이 만든 거예요. 여기 보시면 고투 소프트라고 되어 있고, 이게 이제 브룩스에서 얘기하는 가이드 레일입니다.
바깥쪽에도 보면 이렇게 빗금 쳐져 있죠. 이게 이제 가이드레일의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여기 밑에 제품명 하이페리온 GTS라고 써 있는데, 제가 글리세린 GTS 21 설명드릴 때 나왔던 이 가이드레일에 이게 딱 보시면 이 부속품인데요. 안에 이게 구조물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안쪽에 내치개만 있습니다. 내치개만. 이 소재가 그리고 여러분 조금 딱딱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체중이 실려가지고 발이 안쪽으로 꺾여 들어가잖아요. 이 아치가 약간 내려가면서, 그렇게 될 때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가이드레일이 바로 이 브룩스가 가지고 있는 특허예요, 여러분. 최근 들어서 바뀌었는데, 제일 처음에 개발됐을 때는 이 외측에도 가이드레일이 있었어요. 삽입이 되어 있었는데, 이 안쪽만 지지해도 가이드레일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바깥쪽은 보시면 이렇게 빗금이 쳐져 있긴 하지만 실제로 안에서 볼 때는 미드솔 소재가 이렇게 높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레일의 역할을 아주 약하게는 해주지만 안쪽으로 강하게 실리는 이 체중은 가이드레일이 막아준다. 이게 브룩스의 GTS 모델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페리온 GTS2도 마찬가지로 이 안쪽에 가이드레일이 삽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빗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러분. 이게 이제 가이드레일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소재가 이 미드솔하고 달라요. 고우트 서포트라고 되어 있는 가이드레일은 조금 더 딱딱하고, 그리고 내측으로 무너져 내릴 때 이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가이드레일이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딱 신어보시면 느낌이 바로 느껴져요. 하이페리온 2 260 사이즈의 중량은 189g입니다. 그리고 하이페리온 GTS2의 중량은 10g 무거운 199g입니다. 둘 다 사이즈 260 사이즈 기준이고요. 189g짜리 입문용 러닝화는 아마 찾아보기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브룩스는 다르게 생각한다. 에브리데이 스피드, 초보 러너들도, 그 다음에 입문용 러너들에게 가벼운 경량의 러닝화를 선물하겠다. 이게 바로 기획의 취지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하이페리온 GTS2와 하이페리온2의 또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하이페리온 GTS2 같은 경우에는 딱 보시면 호어프 쪽에 미드솔이 블랙으로 되어 있는 러버로 내측은 더 강화를 해놨습니다. 해나가 이루어지는 체중이 안쪽으로 실릴 때 실리는 이 안쪽 러버를 꽉 채워놨어요, 여러분. 이게 뉴트럴인 러닝화와 스테빌리티 러닝화의 아웃솔에까지 차이를 두는 브랜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이페리온 맥스2하고 착화감이 굉장히 유사할 것 같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설포, 니트텅이 아니기 때문에 느낌이 사실은 완전히 다르다. 생긴 건 너무 똑같이 생겼지만 실제로 발을 넣었을 때 느낌은, 착화감은 완전 달라요. 하이페리온 맥스2와는 좀 다른 느낌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엔지니어드 메쉬 어퍼의 소재나 이런 것들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바디의 어떤 면적 이런 게 거의 똑같다고. 딱 처음에 딱 신잖아요. 발등의 높이가 또 높지도 낮지도 않아요. 되게 편안해요. 슈레이스나 이 설포도 발등을 딱 덮어주면 슈레이스의 압박감 이런 거 안 느껴져요. 특히 이 아치 안쪽에 면적이 좁다고 하는 러닝화가 있고요. 어떤 러닝화는 이 아치와 뒤꿈치뼈 요 사이가 좁은 러닝화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러닝화들 보면은 딱 신었을 때 이 중족부 쪽이 이렇게 쫙 압박감이 있어요. 그런데 하이페리온2는 그런 느낌이 없다. 제가 이 제품을 가지고 총 10km를 달렸거든요. 테스트를 할 때 페이스를 조금 늦췄습니다. 그래서 한 5분 40 몇 초 정도로 해서 제가 이제 1km를 처음에 뛰었고요. 천천히 달려봤더니 반발력도 좋으면서 가벼우면서 소프트해진 그 느낌이 되게 기분이 좋았고요. 그런데 속도를 높여서 5분 20초 이 정도 당기고, 그 다음에 5분 10초, 5분 이렇게 해서 이제 가속을 하다가 마지막에 4분 40초, 4분 20, 4분 때까지 제가 딱 뛰었거든요. 제가 아마 최근까지 하이페리온 맥스2를 신고 계속 훈련하고 뛰어봤어서 그런지 포어프 쪽의 두께감 낮아진 게 조금 아쉬웠어요. 이 앞쪽에서 오는 미드솔 두께가 얇은 느낌, 좀 더 통통 튀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 다음에 점점 빨라져가지고 4분 40, 4분 20, 4분으로 뛸 때는 페바엑스 플레이트도 없고 카본 플레이트도 당연히 없고, 그 다음에 미드솔의 두께도 하이페리온 맥스2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달릴 때 엄청 경쾌해요. 저는 그게 온전히 중량에 기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 자체가 여러분 하이페리온 맥스2보다 260 사이즈 기준으로 50g이 가볍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가벼운 신발도 있었어? 이렇게 가볍고 경량인 신발들은 고가 라인업에만 포진시켜요. 그런데 그래도 리즈너블한 프라이스에 이런 것들을 체험해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제품이 굉장히 호감이 갔습니다. DNA 플래시 버전 2가 소프트해진 느낌도 온전히 느껴가면서 아주 편안하게 달 수 있고, 속도가 빨라지면 속도가 빨라질 때마다 이 튕겨주는 이런 느낌도 플레이트가 없지만 충분히 탄성을 가지고 있다.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컨셉, 에브리데이 스피드에 부합한 러닝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리뷰해드린 하이페리온2의 국내 출시 가격은 189,000원입니다. 하이페리온2와
하이페리온 GTS2는 가격이 동일해요. 189,000원. 이 제품의 가격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회내 현상이 있는지 또는 과회외 아치가 좀 무너지는 편이다 라고 생각되시면 하이페리온 GTS2를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나는 그냥 중립 러너다 라고 생각하시면 나는 하이페리온 2를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제가 브룩스의 하이페리온 시리즈의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하이페리온 엘리트 4, 그래서 하이페리온 시리즈의 맏형, 지난주에 리뷰해드렸던 이제 하이페리온 맥스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페리온 2, 그리고 하이페리온 GTS2 총 4개의 라인업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드솔 소재는요, 모두 다 DNA 플래시 버전 2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재의 느낌이 같기 때문에 달렸을 때의 느낌이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스택 하이즈가 달라졌어요. 하이페리온 엘리트 4는 이 리어프 쪽이 40mm 그리고 포브 쪽이 32mm, 그래서 오프셋이 8mm예요. 그런데 하이페리온 맥스 2가 되면서 리어프 쪽이 36mm 그리고 포브 쪽이 30mm, 그래서 이제 오프셋이 6mm로 얘가 좀 줄었죠. 리어프 쪽이 조금 높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하이페리온 2가 되면서 리어프 쪽이 이제 34mm 그리고 포브 쪽은 26mm, 그래서 오프셋이 진짜 8mm가 됐단 말이죠. 점점 2mm 또는 3mm씩 높이가 낮아지잖아요, 여러분. 그 느낌이 소재가 같지만 막상 달렸을 때는 반발력의 차이로 느껴진다. 그 다음에 중량은 하이페리온 2가 260 사이즈 기준으로 189g, 하이페리온 엘리트 4가 260 사이즈 기준으로 204g, 그리고 하이페리온 맥스 2가 바로 241g입니다. 그래서 중량이 조금씩 차이가 나죠. 중량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퍼의 소재는 하이페리온 맥스 2와 이 하이페리온 2의 이 엔지니어드 매치 소재가 거의 유사해요. 이 둘은 거의 유사한데 통기성도 굉장히 좋고 발등을 아주 잘 견고하게 잘 잡아준다, 이렇게 제가 리뷰를 해드렸는데, 하이페리온 엘리트 4만 약간 니트 어퍼로 되어 있어요. 니트 모노메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거의 이제 그물망처럼 되어 있어서 내구성이 엔지니어드 메쉬보다는 좀 약합니다. 여기 좀 약점이고요. 대신 달릴 때 그냥 바람이 모두 다 통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얘는 대회 당일날 신는 신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리어프 쪽도 세계 육상연맹에서 정한 40mm 풀로 꽉꽉 채웠죠. 그래서 리어프 쪽도 높이가 40mm로 가장 높고 반발력도 제일 좋고, 제일 중요한 거 스피드볼트 플러스라고 하는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하이페리온 맥스 2는 카본 플레이트 대신 여기 바닥에 있는 것처럼 스피드볼트 페바엑스 약간 플라스틱 같은 플레이트가 삽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하이페리온 2와 하이페리온 GTS2는 일체형이다. 그래서 플레이트가 전혀 삽입되어 있지 않다. 그냥 미드솔의 소재 그 느낌 그대로 달리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재는 같게 하지만 많은 부분들을 차이를 뒀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다? 가장 아래급에 있는 러닝화 모델에도 상위급에 있는 모델들의 장점들을 최대한 가져다 쓰려고 했다. 소재가 동일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선택하는 브랜드들이 많이 없어요. 이 부분을 주목해서 여러분이 신어보시면 제가 어떤 느낌으로 설명드렸는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오는 8월 5일 0시면 이 하이페리온 맥스 2와 하이페리온 2 그리고 하이페리온 GTS2까지 이제 국내에 모두 다 출시를 하게 됩니다. 브룩스에서 하이페리온 시리즈를 통해서 러너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브룩스는 스피드를 버리지 않았다. 이 모든 러닝화는 여러분 스피드가 중심에 있고요. 그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경량화를 밑에 받쳐준, 그래서 브룩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력들을 다 더해서 가볍고 반발력이 좋고 그 다음에 러너들이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러닝화 라인업을 우리도 갖추고 말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스피드 러닝화가 브룩스에서 나오나? 이런 거 잘 모르셨던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댓글 보니까 처음 보신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아마 저희 리뷰 보시면 아, 브룩스가 라인업을 다 갖췄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각각의 용도가 다르고 가격대도 다르고 소재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기회 되시면 직접 신어보시고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트레일 러닝화 리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런업 리얼 라이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